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매 부동산을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매는 부동산 거래의 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와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다. 이 점을 먼저 유념하시고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정보를 얻습니다. 어느 동네에 몇 번지에 어떤 크기의 땅이 나왔는데 얼마라고 하더라. 이렇게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를 얻었으면 현장을 방문하죠. 현장 방문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이 땅이나 이 건물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인가 확인하고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용도와 맞는 땅인지 부동산인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현장 방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현장을 방문해보니 땅이나 집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가 문제가 없는지 부동산 등기부를 떼서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죠. 잡혀먹었으면 안 되니까요. 내가 제값을 주고 샀는데 저당이 설정돼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요. 혹은 저당이 설정돼 있으면은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그 부채를 갚는 조건으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리를 파악한 다음에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권리 분석 과정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실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만나서 매매 대금을 건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협력해서 받죠. 그렇게 해서 등기를 마치면 부동산 거래가 끝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방법인데요. 경매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거래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첫째,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시로 든다면 제가 방송하는 그런 경매 물건 정보를 봅니다. 전라남도 강진에 무슨 면에 몇 번지에 얼마 정도 크기의 땅이 얼마에 나왔다. 이게 매각 기일은 언제이고 감정가는 얼마인데 최저가는 얼마더라.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정보, 사건 번호 이거를 이제 적어 놓죠. 순천지법 2020 타경 0000번, 물건 번호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다음에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에 어떤 땅이 나왔더라, 얼마에 나왔더라 하는 정보를 얻었으면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귀촌 생활에 적당한 그런 땅인가,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드는지, 혹시 내가 싫어하는 그런 시설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내가 활동할 어떤 지역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는가, 이런 식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현장까지 이제 가봤는데 아주 마음에 든다. 가격도 싸고 현장도 마음에 들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되죠.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라고 해서 권리관계가 일반 거래의 부동산 권리를 파악하는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기부를 떼보죠. 등기부를 뗐는데 저당도 잡혀있고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고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를 떼면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경매가 되니까요. 경매는 남에게 돈을 빌리고 땅을 잡히거나 아니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처분해서 내 빚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경매 신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류, 가압류,
저당권 설정, 뭐 이런 종류의 그 부동산에 관한 그런 제한 물건에 관한 그런 등기가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매도 똑같은 방법으로 권리 분석을 합니다. 등기부를 볼 줄 모르시는 분은 이 얘기를 들어도 소용이 없죠. 등기부 자체를 볼 줄 모르니까 권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경매 물건이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등기부를 보는 방법을 배우고 민법을 공부하고 부동산 공법을 공부해서 이 땅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내가 이 물건, 사건 번호 몇 번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이 물건이 얼마? 예를 들어서 그 1,000만 원. 최저가가 1,000만 원인데 나는 1,100만 원 이하에 사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대신 입찰해서 사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수수료를 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수수료를 줄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동산, 경매 부동산은 이건 배제.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을 찾으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건의 그런 경매 물건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물건이 있고 적당한 물건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설명하던 걸 계속해서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할 때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이 네 가지가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순번이 빠른 그런 제한 물건에 후순위로 있는 거는 다 소멸됩니다. 경매를 통해서. 내가 경매로 그 물건을 낙찰받으면 맨 앞에, 가장 일찍 설정되었던 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것보다 그 뒤에 있는 권리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소재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오히려 등기부가 깨끗해지죠. 그래서 파악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어떤 저당권이 맨 앞에 있다. 그 뒤에 임차권 또 있고, 등기된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이런 게 그 후순위로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맨 앞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이게 있으면 그 맨 앞에 있는 그 권리 뒤쪽에 있는 거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부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보다 앞선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가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거는 추후에 이 소송의 이 재판의 결과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동산은 이제 입찰에 참여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기본적인 기준 권리가 되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앞선 권리, 그 뒤쪽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사라지는 거다. 이것만 아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거래를 할 때 부동산 등기부를 보고 권리에 문제가 없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던 분이라면 다 경매 물건도 권리관계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과 같이 가서 그 물건을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물건이 이제 여러 가지 차후에 활용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제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봐야 되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이게 어떤 제한이 있다. 군사 보호 지역이다. 예를 들면 상수원 보호 지역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집을 짓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런 식의 이 물건 분석도 역시 일반 거래를 할 때도 다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과 물건 자체의 그 활용도에 대한 그 분석이 끝났으면은 이제 거래를 해야 되겠죠. 일반 거래에서는 자, 우리 어떤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돈을 건네고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경매는 그렇게 할 상대방이 없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절차대로 가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써놓고 입찰표를 작성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장 비싼 가격을 써넣었으면 나에게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런 그 입찰 과정, 이 입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좀 두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과정입니다. 그냥 경매법원에 가서 지정된 날짜에 가서 그 봉투에 그 입찰표에 써놓는 항목이 10개도 안 됩니다. 그냥 얼마에 내가 응찰한다. 내 이름은 뭐고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이런 정도의 그런 기재사항이에요. 잘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그렇게 기재하고 입찰 봉투에 놓고 보증금과 같이 입찰 봉투에 놓고 함에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써놓은 가격이 오늘 이 경매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라면 나에게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당일날 다 알 수가 있죠,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았으면 지정된 날짜까지 그 매각 대금을 납입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 허가를 받았으면 등기 촉탁서를 신청서를 씁니다. 그것도 간단한 서류 작성을 하나 해서 제출하면 이제 그 부동산은 내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일반 거래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단순한 과정입니다, 경매는. 그래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매로 부동산을 살 때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대략 2만 개가 넘는 그런 경매 물건이 그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2만 개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그 물건을 살펴보면 1,000만 원 미만의 그런 아주 소액 몇백만 원짜리 물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은 부족한데 귀촌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작은 물건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그런 물건을 찾으면 없죠. 그런 물건은 중개를 해봤자 수수료가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어떤 귀촌이라든가 뭐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매 물건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경매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도 저한테 문자가 오고 이 댓글로 질문을 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일반적인 내가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 했던 모든 행위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매는 굉장히 특별하고 복잡하고 뭐 어렵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그런 문제가 많은 그 부동산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도시에 있는 여러 세대가 임대차로 들어와 있는 그런 경매 물건 이런 거는 뭐 순서라든가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되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임대차 부담이 낙찰자에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그런 거, 상가 건물 같은 거. 그리고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것을 내가 인수하고 어떤 거는 사라지는 건지 이렇게 파악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물건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귀촌을 염두에 두고 시골에 땅이나 뭐 작은 집을 하나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땅은 대부분의 경우에 임대차도 없고
그냥 권리관계 보고 저당권 뒤로는 다 말소된다 이렇게 알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파악하고 10초 만에 권리 분석을 끝낼 수 있는 게 토지입니다. 시골에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한 권리관계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경매 물건들은 제 나름대로 권리 분석과 물건 분석을 다 끝내고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써놓아도 무방한 정도로 다 파악이 끝난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무조건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죠. 저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수수료 받고 대행해 주는 것도 아닌데 법적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었을 때 이미 웬만큼 걸러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등기부나 한번 떼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 번호를 쳐놓으면 자세하게 현황 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그리고 감정평가서까지 있습니다. 이게 그 물건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자유자재로 경매 물건 수많은 그런 선택지 중에서 싸고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물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